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입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선두 대한항공의 9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6일 오후 7시 적진인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22승 11패 승점 66점을 쌓아 올린 우리카드는 한 경기를 더 치른 대한항공을 승점 1점 차로 맹추격했습니다. 승리에는 송명근, 이세이 두 쌍포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세트 25대 24로 뒤지고 있던 우리카드는 이세이와 송명근의 연속 공격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상대팀의 공격 범실로 2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에는 16대 9로 크게 앞서가다 대한항공의 끈질긴 추격으로 24대 23까지 턱 및 추격을 당했습니다. 직전 2회 연속 범실 및 공격 차단으로 득점을 올리지 못한 이세이였지만 마지막 오픈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송명근은 31.78%의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5득점 공격 성공률 44.12%를 올렸습니다. 이세이는 공격 점유율 28.97%를 유지하면서 15득점 공격 성공률 45.26%를 기록했고 송명근의 뒤를 잘 받쳤습니다. 다음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현대캐피탈의 6전 전패 수모를 당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5일 오후 7시 홈 경기장인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패했습니다. 연승 도전이 좌절된 KB손해보험은 5승 28패 승점 21점으로 압도적인 최하위 7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력의 차이가 너무 컸고 서브와 범실 부문에서 동률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외 모든 기록에서 현대캐피탈에 철저히 밀렸습니다. 블로킹을 시작으로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디그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열세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었던 에이스 비에나도 현대캐피탈을 만나 크게 고전했습니다. 비에나는 13득점 공격 성공률 34.38%를 기록하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홍상혁과 황경민은 각 8득점, 5득점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리카드는 송명근, 이세이 두 쌍포의 안정적인 활약 아래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항공전에서는 두 선수가 위기 상황마다 득점을 올려주면서 깔끔한 셔사웃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공격진의 부진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현대캐피탈전 셧아웃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포 비에나도 공격 성공률이 30%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아웃사이드 히터라인들의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요 패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카드는 6라운드 블로킹 및 디그, 범실 1위, 서브 3위에 오르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 능력에 있어 앞서고 있는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제압하고 선두에 재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 대 IBK기업은행입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와의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 3로 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직전 정관장전에 이어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해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2위 흥국생명의 승점 1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24승 9패 승점 74점, 흥국생명은 26승 7패 승점 73점입니다. 이날 주포 모마가 공격 점유율 57.35%를 기록하며 양팀 최다 득점인 44점을 기록했지만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부진으로 팀의 패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 성공률 20-30%에 그치고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부진을 극복해야 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위파위는 21.43% 공격 성공률로 5점을 내는데 그쳤고 정지은과 고예림은 각각 2점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IBK기업은행은 지난 5일 흥국생명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 3로 패했습니다. 승점 추가에 실패한 기업은행은 시즌 15승 18패 승점 46으로 5위를 기록했고 정관장과의 승점 간격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본배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날 부상으로 빠진 펌푼 대신 세터 김하경이 스타팅으로 나섰고 김윤우가 교체 투입으로 뒤를 받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주포 아베크롬비가 35점, 황민경이 15점으로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첫 세트를 내주고 2세트 듀스 혈전 끝에 세트를 따냈지만 공격 성공률에서 크게 부진을 보이며 흥국생명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팀 공격 성공률, 블로킹, 서브 득점, 리시브 효율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우세를 보이는 현대건설은 상대 전적 공격 성공률, 블로킹, 세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6라운드 들어 팀 공격 성공률이 34.71%로 떨어지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세터 폼픈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과 공수 전력에 앞서고 있는 현대건설이 기업은행을 제치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울산현대모비스입니다. 먼저 KT는 부산 KCC에 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KT는 7일 수원 KT손익붐 아레나에서 KCC와 마지막 홈 경기를 펼쳤지만 접전 끝에 94대 96으로 석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6패째 기록한 KT는 3위 창원 LG와 격차가 반 경기로 좁혀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자유투 야투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KT는 리바운드를 48대 41, 특히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20대 15로 압도하면서 기세를 높이는 듯했지만 자유투 18번 시도에 이 중 7개를 놓치면서 기세가 넘어갔습니다. 반면 KCC는 29개 중 20개를 성공했습니다. 이날 KT는 선수단이 고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페리스 베스가 29득점 14리바운드 4어시스트 3스틸로 공수에서 맹활약했으며 하윤기, 한희원, 허훈, 문정현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정성우가 약 19분 동안 무득점에 그치면서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는 역시 서울 SK에 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K와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를 펼쳐 76대 100으로 대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2패째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5위 부산 KCC와 격차가 1.5경기로 벌어진 6위에 머물렀습니다. 심각한 야투 부진이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빽빽한 경기 일정으로 최근 3경기 연속 야투 부진으로 70득점대에 머물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3점슛 성공률 20%에 그치며 대패에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이날 게이지 프림이 19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이른 퇴장으로 기세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장재석, 미구엘 옥존, 케베 알루마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분투했지만 저조한 득점력 1패를 추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연패 탈출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납니다. KT는 허운이 합류하면서 기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KT는 현재 2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A매치 휴식기 이후 최근 3경기 평균 82.6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은 높은 편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3연패에 빠져 5위에서 6위로 추락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현대모비스의 문제점은 심각한 외곽야투 부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3경기에서 평균 3점슛 성공률 16.7%로 A매치 휴식기 이전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득점력은 좋은 KT가 홈에서 현대모비스를 꺾고 3연패 탈출과 동시에 시즌 30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원주 DB 대 부산 KCC입니다. 먼저 DB는 최하위 서울 삼성을 꺾고 5연승을 거뒀습니다. DB는 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삼성과 원정 경기를 펼쳐 99대 85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36승째 거둔 DB는 자력 우승까지 단 3승으로 좁힌 선두 질주 중입니다. 효율적인 농구로 승리를 거둔 DB입니다. DB는 1쿼터부터 적재적소로 득점을 올리며 삼성과 격차를 벌린 DB는 후반까지 이 기세를 유지했고 리바운드 상황에서는 22대 41로 제압당했지만 이날 슛 61번을 시도해 37개를 성공시켜 야투 성공률 60.6%라는 높은 기록으로 90점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DB 선수단은 고른 활약으로 1승을 추가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은 김종규로 19득점을 올렸으며 이어서 이선 알바노, 강상재, 박인웅, 디드릭 로슨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KCC는 역시 수원 KT 원정에서 1승을 챙겼습니다.
KCC는 같은 날 수원 KT손익붐 아레나에서 KT와 원정 경기를 펼쳐 접전 끝에 94대 9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0승째 거둔 KCC는 6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1.5경기로 벌린 5위를 수성했습니다. 허웅의 클러치 능력으로 KCC는 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심한 KCC는 직전 승리의 기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성한 호응을 중심으로 트랜지션 게임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경기 종료 1초 전 호응의 샘점으로 93대 94로 지고 있던 KCC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KCC는 선발 선수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호응과 라거나가 각각 18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이어서 이승현, 이호연, 정창영이 기록했습니다. 알리제 존스 역시 12분 출전에 14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기세를 높이는 양팀이 만납니다. DB는 후반기 로슨이 부진하며 기세가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국내외 선수들의 능력 밸런스가 좋은 DB는 전술에 따라 제프 위디와 디드링 로슨을 고르게 출전시키며 경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KCC는 국가대표급 선수단이라는 명성에 비해 기대치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각성한 호응을 중심으로 팀 스피릿을 높인 KCC는 공수의 밸런스를 가져가며 5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력의 기복을 보입니다. 최근 두 팀 모두 기세가 좋지만 KCC를 만나면 외곽에서 5경기 평균 10개를 올릴 정도로 3점 득점력이 좋아지는 DB가 홈에서 KCC를 꺾고 올 시즌 안방 KCC전 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